이번 준비된 내용은 미국 프리미엄 샤도네이 편입니다. 지난 프리미엄 프랑스 편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스알페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명품 샤도네이를 봤었으면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샤도네이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산자도 유명하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보다 지역적인 명성이 훨씬 더 많이 보여준다면, 미국에 있는 명품 샤도네이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생산자, 이런 브랜드의 인지도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 미국 샤도네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샤도네이가 아무 데서나 만들고 이러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몬트레이 지역에서도 되게 유명한 샤도네이를 만들고요. 북서부 지역 고가 와인들을 만드는 소노마 지역 안에서도 러시안 리버 밸리라던가, 또 나파밸리 안에서도 나파밸리 남단에 있는 이제 까네르오이스, 이러한 지역에서 훌륭한 샤도네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 위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신생 와이너리들이 많기 때문에 와인 생산자의 이런 명성들이 이제 더 중요시하는 게 미국 와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을 만한, 레이블만 봐도 웃음이 이렇게 절로절로 나오는 샤도네이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명품 샤도네이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이제 파니안테라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파니안테는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되게 알려진 유명한 와이너리이기도 하고요. 파니안테의 뜻은 나띵이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아무런 근심 없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을 위한 이제 와인으로서도 되게 유명한 와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좀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더 유명해진 와인이기도 하고요. 특히 뭐 장동건 고소영의 이런 결혼식 때도 사용했던 와인이기도 하죠. 파니안테는 이제 나파밸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한번 보시면은 중간 황금빛 색상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되게 선명한 황금빛 색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향에서는 은은한 시트러스한 느낌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단 그 위에 한층 더 느껴지는 게 사과, 배, 이런 느낌들이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오크의 느낌들, 이제 바닐라의 느낌들이 좀 은은하게 펼쳐집니다. 좀 생각보다 이제 나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강렬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파니안테는 그런 강렬한 오키한 느낌들보다는 조금 좀 은은한 느낌들, 약간 프랑스의 이런 오크의 느낌들하고도 좀 흡사한 것 같아요. 한번 맛으로 갈게요. 맛에서는 바디감이 너무 좋습니다. 한 미디엄급 되는 바디감으로서 이런 샤도네이 느낌들의 강한 힘찬 느낌들을 처음에 보여주고요. 끝에서 지금 입안에 남는 산미들도 되게 좋고요. 이런 바디감과 산미, 그리고 과실의 느낌들도 입안에서 되게 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힘찬 느낌의 임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요 파니안테 같아요. 이 파니안테 와인 같은 경우는 젖산 발효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산미들을 좀 부드럽게 하는 양조 스킬들을 좀 적게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과실의 느낌들도 보여주면서 또 오크통 숙성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부드러움과 숙성의 맛들을 동시에 느껴질 수 있게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마셨을 때 이런 오키 바닐라에 탁탁 치는 강한 느낌들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산미의 부드러움, 조금 더 우아한 이런 느낌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 맛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은은한 오크 향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이 파니안테 같은 경우는 1919년에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이제 문을 닫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힘들었었지만은 1979년에 다시 재건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더 유명하게 된 와인이기도 해요.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오히려 더 지금 생산자 면에서나 와이너리나 더 각광받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 있는 와인으로서 자리매김한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테이스팅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준비된 와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했던 와인이고, 사실은 저희가 못 먹어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테이스팅 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이제 꽁스 가르드라는 와인이고요. 나파밸리에서도 되게 유명한 와인 생산자 중에 하나로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스타덤에 오른 되게 유명한 생산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이제 100대 와인을 뽑는 과정에서 10위 안으로서 이제 와인들이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와인 매니아층들이라든가 와인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신생이지만 급부상하는 되게 유명한 와인 생산자로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좀 되게 희소성 있는 이제 소량 생산의 와인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천연 효모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 좀 숙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풍미라든가 좀 복합적인 느낌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와인 생산자로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테이스팅하면서 또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꽁스가르드의 색상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파니안테보다 색상들이 훨씬 진하게 느껴집니다. 파니안테 같은 경우는 2020년 빈티지인데 지금 꽁스가르드는 2019 빈티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좀 중간 이상의 황금빛 색상들을 보여주는 와인 색상입니다. 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향에서는 확실히 이제 파니안테보다 이런 오크 바닐라의 느낌들이 더 풍부하게 납니다. 좀 연유라든가 이런 바닐라, 스카치 캔디 같은 좀 더 달달한 향들이 복합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실의 느낌은 이런 망고라든가 파인애플의 느낌들, 이런 열대 과실의 느낌들이 되게 좀 집중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산미의 이런 미네랄 느낌들, 약간의 짠 느낌도 같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그 위에 풍부하게 올라오는 좀 유질감, 그 다음에 이런 바닐라의 느낌들이 좀 더 강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파니안테 같은 경우는 좀 더 꽃향이나 섬세한 느낌들이 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바닐라스럽고 조금 더 풍미가 더 진한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맛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와인이라는 게 기대한 만큼 이상의 와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와인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와인이 지금 뭐 숨을 쉴수록 계속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한 5초에서 10초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향들이 입 안에서 계속 느껴집니다. 산미도 되게 좋고요. 바디감도 한 미디엄 플러스급이 나옵니다. 되게 힘이 좋은 풍미와 입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산미가 전혀 날카롭지 않은 산미입니다. 하지만 산미들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은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와인이기도 해요. 지금 마셔도 그렇게 너무 날카롭진 않은데 마셨을 때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면은 이게 더 느껴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은 이런 와인이기도 합니다. 꽁스가르드 같은 경우는 100% 뉴 오크통, 새 오크통에서만 쓰고 있고요. 프랑스 오크통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오키 바닐라 느낌들이 있지만은 그게 너무 강렬하다기보다는 풍미들의 느낌들을 잘 조합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새 오크통만의 되게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수명이 긴 장기 숙성형 와인으로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와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꽁스가르드 같은 경우는 포도밭들이 이제 나파밸리에도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나파밸리 안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알타스픽이라는 이제 포도원도 구입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뭐 필록세라도는 당연히 없고요.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훨씬 더 샤도네이들이 따뜻한 일조량과 더불어서 천천히 완숙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포도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포도들, 재료에 있어서 훨씬 더 잘 갖추어진 이런 포도들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런 프리미엄 와인들에게는 양조적인 스킬과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이제 와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꽁스가르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프랑스의 명품 샤도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샤도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프랑스는 조금 더 미국에 비해서 서늘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 이런 샤도네이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캐릭터들이 더 많이 갖추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미디엄급 정도 되는 이제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조금 더 섬세함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프랑스의 명품 샤도네이를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미국 샤도네이들은 사실 이런 햇살들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뭐 좀 서늘한 지역, 이런 때루아들을 찾고는 있지만은 힘이 있고 좀 더 강렬한 느낌들, 좀 더 묵직하면서도 농축된 느낌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미국 샤도네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명품 샤도네이라고 한다면은 깊이감과 좀 더 여운들이 더 많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편에 걸쳐가지고 명품 샤도네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샤도네이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와인 달라요. 비싼 와인 맛있습니다. 나쁜 와인은 없지만 또 비싼 와인들은 좋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돈을 모아가지고 특별한 와인 구매해가지고 프리미엄 샤도네이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